안녕하세요. 봄의 세무인 킹세입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많은 분이 환급을 위해 공제 요건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학원 강사가 연말정산 시 어떤 자료와 준비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보험료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험료공제를 받으려면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료공제는 본인 및 가족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와 민간보험의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민간보험의 납입 증명서라는 것이 뭔가요? 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IRP 납입 증명서를 말합니다. 연금저축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빙의원비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장애인 전용 차량 구입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의 경우 직접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치료비와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는 별도로 공제 적용됩니다.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일반 의료비 외에도 추가적인 의료비 공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의료비와 만 65세 노인의 의료비는 일반 의료비와 별도로 공제되므로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증빙자료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그리고 만 65세 이상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의 치료비나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는 별도로 공제되는 거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은 휠체어, 보청기 등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 시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 보청기, 맹인안내견 등의 구입 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빙자료는 보장구 구입 영수증과 장애인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의료비 항목으로 건강검진 비용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만 공제 대상이며 개인적으로 받는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빙자료는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 건강검진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것만 적용이군요. 올해 7월에 대장검사했는데 준비해야겠네요. 네,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료비 영수증 확인 설명드릴게요. 의료비 영수증 확인은 지출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필수로 입력할 사항은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의 지출 항목이 명확해야 하며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치료비 등 구체적인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영수증에 항목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병원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병원에 문의하면 귀찮아하던데 그래도 요구해야 하나요? 네, 영수증의 항목은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의료비 공제 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총 의료비에서 15%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의료비가 1200만원일 경우 총 의료비의 15%인 180만원을 제외한 1020만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5%까지만 가능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면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총 급여가 7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총 급여의 3%를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7세 미만의 자녀 의료비는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7천만 원이 기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표를 참조 바랍니다. 소득이 7천만 원이 넘으면 더 많은 공제 혜택을 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서류와 필수 기재사항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받은 날짜, 환자명, 진료받은 과, 진료 내용, 비용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영수증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병원에 문의하여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 필요한 서류로 약제비를 공제받기 위해 필수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처방 전의 약국명, 약품명, 사용량, 처방일 등이 명확히 기재돼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 공제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세액공제 신청에 활용하면 됩니다. 그럼 준비한 이 서류들은 어떻게 발송하나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 인사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하셔도 되고 회사 인사부 우편 제출도 가능하며 회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꼭 가야 하는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세금 절약하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만약 의료비 공제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 가족 간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공제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은 홈택스에 접속해서 조회하거나 또는 조회되지 않는 지출은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영수증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의료기구 구입이나 난임시술비 또는 동네 의원이나 작은 규모 병원을 방문했을 시 직접 가서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얼마까지 공제가 됩니까? 난임시술비는 부부 합산하여 최대 200만원 추가 공제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안 되나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한 명당 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네 의원이나 작은 규모의 병원은 왜 직접 가야 하나요? 네,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 자료가 뜨려면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등록해야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 않는 병의원도 많고 영세하다 보니 국세청에서 통지를 한다 해도 딱히 제재하거나 할 만한 것이 없기에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료 비용이 모두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공제 제외되는 항목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음 항목은 의료 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2.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3. 간병인 지급 비용. 4.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의약품 구입 비용 등은 공제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어서 추가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